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나타날 뭐 이성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이성들 중에서 뭐 애인이 있거나 뭐 없거나 다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가까이 해야 하고 잡아야 할 이성 특징 그리고 멀리하고 피해야 할 이성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또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진말시 팔찌랑 위에 보이시는 카드 있죠? 비교해 주시면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진말시 팔찌부터 리딩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야 하고 잡아야 할 사람, 그리고 피해야 할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뭐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에 대한 뭔가 명확하고 확연한 어떤 차이가 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피하세요. 왜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나중에 사기당해요. 뭐 이 정도의 나쁜 카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제가 리딩을 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잡아야 할 이성에 대한 특징을 말해볼게요. 우선 되게 좀 순수한 사람이 주변에 나올 거라고 해요. 아니면 나이는 여러분들 연하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하남 또는 연하녀 좀 그리고 뭔가 좀 손이 많이 가면서도 순수한 느낌의 나는 아주 미숙한 스타일의 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능수능란한 게 아니라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미숙하고 호기심 많고 근데 또 열정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좀 은근히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성향적으로 섬세하고 좀 예민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라고 나와요. 이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좀 섬세함, 예민함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잘 잡아내서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 이거 사람은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 나한테 꼬라지를 부리면 이건 뭐 답이 없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 어떤 논리적인 거, 그 어떤 다정함, 그 어떤 위로라도 먹히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변에 지금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나타날 이성 중에 좀 연하의 이성이고 좀 약간 섬세한 스타일의 약간 여러분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분위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다정다감함 그리고 마치 가정의 평화가 오듯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꽤 안정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순수한 친구, 어리다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더 교활하고 맹랑하고 더 양아치 같은 애들도 많단 말이야. 원래는 막 뭐 누나니까 막 이렇게 막 저 누나 사랑해요. 저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지라는데 알고 뭐 잠수 타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성을 잡았을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솔직히 연애를 하는 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 남자로 인해서 뭐 돈을 받거나 차를 받거나 명품을 받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첫 번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의 감정, 그 솔직히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떤 그 충족을 위해서 연애를 하잖아요. 대부분. 뭔가 물질적인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연애가 아니죠. 그거는 스폰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어떠한 요소 그런 게 충족이 된다고 나오고 또 잡아야 할 사람 특징이 굉장히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그 주변에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다면 뭐 대부분 열심히 살겠지만 정말 열정남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미숙해 보이고 애기 같은 습성이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쁨
나의 목소리만 들어도 좀 눈치가 좀 빨라서 그런 섬세함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이성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연애적인 충족도가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단점, 이 사람 말고 단점이라고 조심해야 할 사람, 조심하고 피해야 할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조심하고 피해야 할 사람도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애운의 흐름도 우리 첫 번째 분들은 여러분들 자체가 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적당히 공과 사도 구분할 줄 알고 좀 필요한 사람, 아닌 사람은 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연애, 즐거운 연애, 유쾌한 연애를 하는 흐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해야 할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이쁜 사람, 그리고 외모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옷 잘 입고 너무 있어 보이는 사람,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이외에 제가 말한 이런 연하의 특징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지고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나타날 거라 그래요. 좋은 차를 끌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거 먹고 막 되게 근사한 스타일인데,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왜 피하라고 하냐, 진정성이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그래요. 말로는 너무 달콤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막 꽃다발 막 이벤트 잘해주고, 그리고 막 결혼하자고 막 결혼 전제로 가자고 하고, 이렇게 되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정말 연애에 있어서 너무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근사하고 로맨틱한 백마탄 왕자 같은, 그리고 선녀 같은 느낌 나는 이성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럼 왜 조심해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뭐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거나 그건 아닌데, 그나마 조심해야 할 이유는 뜸을 들여요. 이 사람이 되게 근사하게 다가왔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확신을 준다기보다는 썸까지는 잘 돼, 연애 시작까지는 잘 되는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머뭇거린다던가 결론을 안 내려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만간 연애운의 흐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되게 근사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설레이고 너무 막 혹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 본질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말한 좀 만나야 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잡지 않을까, 좀 순박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더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두 번째 진말시 팔찌 뽑아주신 분들, 과연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이성 중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이성 중에서 가까이 하고 잡아야 할 이성, 아니면 피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할 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은 우선 잡아야 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의 이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사는 지역보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알게 된 이성, 그러니까 어떤 모임, 그리고 어떤 결혼식, 아니면 술자리, 파티, 이런 거 함께 어우러져서 알게 되는 인맥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좀 들어오는 이성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 이성 특징이 어떤 이성이냐면, 그 장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특징인 거고, 이 사람 그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인 거고, 굉장히 좀 야심이 좀 있다. 그 나쁜 야망이 아니라 뭔가 항상 현실에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항상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나 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넓게 보는 사람, 사고방식이 좀 넓고 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떻게 숲과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는 사람이 아닌 숲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협소한 사람이 아닌, 짜잘한 거에 막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항상 넓게 보려고 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이라면 중견 계급의 이상이 될 것 같고, 중간 계급, 중간 위치,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한두 가지의 성과를 이미 이루어낸 사람으로서 또 다른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외모적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사람. 그래서 나이 여하를 떠나서 굉장히 동안의 외모에 훈훈한 느낌의 막 기집애 아니, 죄송합니다. 남자가 약간 막 여자처럼 생기거나 막 꽃미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자분들이라면 좀 훈훈한 느낌의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훈남 이미지, 훈남 훈녀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좀 귀티나는 스타일이 있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성이 근처에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성을 잡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 전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가벼운 만남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결혼 전제로 먼 미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능력도 꽤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연애운 흐름 자체가 좀 외모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도화를 상징하는 건데, 이 도화가 나쁜 도화가 아니라 매력적이고 볼매 스타일의 좀 약간 섹시하고 귀엽고 뭔가 볼수록 끌리는 스타일의 좀 귀티나는 느낌의 외모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성격도 인내력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좀 고지식한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내력과 사람을 이끌 줄 아는 그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잡아야 하냐면 가볍게 단순하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먼 미래, 앞으로 미래를 좀 진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 사람이라고 나와요. 과거 사람. 그리고 지금 재회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겠으나 재회보다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애운이 좋아지는데 연민, 우리가 왜 재회 환자가 되냐? 연민이에요. 연민. 거의 다 연민이고, 그리고 뭔가 이게 봐봐요. 애매하게 끝났어. 남녀관계가 확실한 끝맺음이 없이 그냥 뭐 잠수를 타거나 이별을 통보도 없이 그냥 확실한 관계 정립이 없이 끝나면 이상하게 그리워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자체가 이별인 거야. 잠수 탔다, 차단했다. 근데 헤어지자는 말 안 했으면 그 연애가, 그게 정말 순진한 발상인 게, 걔는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사는 애고 그렇게 이별을 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 지금 두 번째 분들께서는 어떤 연민이나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좀 애착 때문에 과거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회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요, 재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재회 부정론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견이나 오해는 갖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익숙한 사람이 낫겠죠, 당연히. 그런데 재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깨져버려요. 재회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다시 전 남친 전 여친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만남이 이어지게 되면 당장은 좋은 듯 하나 여러분들 감정 상태가 불안한 거야. 이렇게 파도 친다고, 요동 친다고. 요동 치면 그걸 즐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면 불안해, 불안해, 무서워, 떨려 한 번 잘해주면 확 녹아버리고, 또 불안해 이러다가 한 번 잘해주면 탁, 그게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무슨 연애야. 그렇게 할 바에는 연애 안 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줏대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러한 좋은 이성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재회를 하면 안 되냐? 과거 사람, 이 과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썸남 썸녀도 포함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거 사람이 엮이게 되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바람을 필 수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재회 환자분들 여기 지금 두 번째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환승 이별 당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환승 이별이라는 것은, 환승하는 애들은요 계속 환승하고 살아요. 그거 못 고칠걸요. 웬만해서는 한시라도 내가 외로운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환승 연애를 해요.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과거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감정선이 불안정하고 항상 소갈이하고 그냥 나는 뭐 아이고 마치 그 조선시대 그 집 나간 남편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 나간 남편 마누라 잡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맨날 좀 방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조만간 오고 더 괜찮고 더 안정적이고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 해서 끝. 자, 세 번째 진말 18집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잡아야 할 이성, 그리고 피하고 멀리해야 할 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세 번째 진말 18집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가까이 해야 하고 잡아야 할 사람과 좀 피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우선 비슷한 것은 둘 다 열심히 사는 사람, 진짜 일벌레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만나게 되는 이성, 지금 엮이게 되는 이성들 자체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고 배워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선은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스타일들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 가까이 하고 근처에 둬야 할 사람, 잡아야 할 사람 유형부터 보자면, 우선 굉장히 그 사람이 가벼운 스타일이 아니야. 명예를 좀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보다는 좀 직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직장, 사업 딱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도 명예가 되고 직장도 돈이 되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이랑 가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약간 뭔가 본인의 어떤 그 체면, 명예, 어떤 가치, 그리고 명분을 좀 중요시하는 성격이에요. 막 짜잘한 거, 막 실리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좀 대쪽 같은 스타일에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고지식하고 또 꼴통기질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되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 장거리 연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 외국에 있는 경우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경우는 좀 그렇게 드문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직업적으로 또 성취를 이루고 좀 리더 같은 성향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일이 굉장히 많고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연락 문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왜 가까이 하면 좋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정을 준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짜 표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마음적으로는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고백, 로맨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는 좀 멋있게 생긴 스타일일 것 같아요. 멋있고 좀 남자라면 남자답게 생기고, 여자라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세련된 외모, 막 되게 막 화려한 느낌이 아니라 좀 수수하면서도 좀 귀티나는 스타일로 세련된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외모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다른 어떤 설명을 잘할 자신이 있는데 외모의 특징 이런 거 말하는 게 좀 제가 좀 미숙해요. 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가까이 할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입부에 공통적으로 일이 많고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멀리 해야 할 사람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약간 프리랜서나 어떻게 말로 하는 직업이라던가,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예체능 쪽, 뭐 연예계일 수도 있겠고 디자인 쪽도 되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되게 잘하고 표현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아까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랑 좀 반대적인 게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화려한 언변에 말빨 하나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징징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있잖아요, 감성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상하게 막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자꾸 힘들대. 이 새끼 맨날 울어. 맨날 술만 처먹으면 울고, 뭐 자기는 뭐 앵앵거리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마치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연민을 느끼게 한다는 그 전략이 굉장히 교활하고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씨발 나는 안 힘들어? 그쵸?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자기 상처, 자기 아픔만 되게 남 탓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전 남친 전 여친을 욕을 맨날 해. 근데 나는 원래 뭐 맨날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맨날 전 남친 욕하고 전 여친 욕하고 맨날, 물론 전 남친 전 여친이 뭐 나쁘고 쓰레기니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지 잘못은 그거는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잘못인 건데 남 탓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서, 그러니까 약 구체적으로 보자면 맨날 볼멘 소리하고 자기는 피코 그 옛날 만화에 나오는 태양의 기사 피코 말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맨날 지는 씨발 억울하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뭐 믿었다. 근데 맨날 배신당했다. 뭐 남자로 인한 트라우마, 여자로 인한 트라우마, 막 이런 거 너무 강요하는 사람 멀리하세요. 왜냐면 좀 이런 사람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또 끌릴 수밖에 없다고 나오고, 타로 카드가 지금 이 흐름이 뭐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말한 사람을 잡아야지 안정적인 연애가 되고, 사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훈훈하고 오히려 건전하고 성숙한 연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후자에 말한 사람한테 끌려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얘가 연민이 이렇게 안쓰럽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에 낚이지 마세요. 제발 낚이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정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이 많으니까 맨날 질질 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파하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뒤에서 많이 울고 뒤에서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살쟁이, 징징이, 남탓, 연민 불어일으키는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결국 그러다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 자꾸 신경 쓰이잖아. 누가 봐도 아닌데 자꾸 신경 쓰여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닌데 불쌍해요. 나 없으면 저 사람 못 살 것 같아. 나 없으면 진짜 힘들어할 것 같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더 잘 처먹고 더 잘 살고요. 더 환승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특징은 지 자신이 제가 어떻게 하다도 되게 비판적인 쪽의 리딩이 되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되고 나쁘지 않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한시라도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성한테 맨날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친구한테도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맨날 남 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사랑을 맨날 받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맨날 사랑을 받아, 좀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 서운함을 느끼면 바로 갈아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여러 상처받을 일이 생긴다고 나오거든.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마음을 되게 많이 쓰고 내가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헤어질 때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철판 깔고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난 힘들어, 맨날 남 탓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야, 맨날 힘들대. 그냥 안 힘든 사람 어딨어. 그쵸? 좀 그런 객관성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그것만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이제 벌써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진말 18지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잡아야 할 이성 또는 멀리하고 피해야 할 이성,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말 18지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옆에 둬야 할 이성, 그리고 멀리해야 할 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좀 연애운 흐름에 있어서는 좀 우선은 재회, 그리고 과거 사람을 좀 다시 엮이게 될 그런 확률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추억이 많은 사람, 아니면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 보시면 뉴패와 구패와의 어떤 갈등과 선택인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구패 때문에, 과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얽매여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새 출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과거 사람이나 내가 알던 사람이 조금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겨우 마음 정리를 했는데 잊을만 할 때 나타나가지고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 사람은 끝이 나는 쪽이고, 자, 우선은 제가 만나야 할 사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개팅적인 것보다는 어떤 모임이나 직장이나 일관계자나 공적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들만 아는 이성, 그러니까 공개적이지가 않고 나만 알게 되는 얼떨결에 그냥 어떤 소개팅도 아니고 우연찮게 자만추식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랑 인연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까이 둬야 할 사람, 잡아야 할 사람 특징이 굉장히 확실한 스타일의 어떤 좀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전문직 또는 사업조 있고 같고 굉장한 카리스마와 남자라면 남자다움, 여자분이시라면 책임감이 있는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보통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좀 문제점도 있겠죠. 뭐 고지식하고 내 말이 다 맞다 뭐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은 또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뭔가 이게 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좀 약간 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좀 이렇게 막 좀 이게 좀 날티나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좀 확실한 사업, 뭐 국가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좀 체계가 잡힌 사업을 하시는 분, 좀 인지도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과의 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잡는 게 확실히 좋겠죠. 누가 봐도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잡아라. 이런 사람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연애를 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되거든요. 뭐 그 사람을 그냥 뭐 결혼해서 뭐 팔자 고친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자주 소통하고 자주 보고 자주 보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철저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말 확실한 성격의 일도 잘하시고 좀 되게 뭔가 사람이 개념이 잡힌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나도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긍정의 에너지, 부정의 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을 잡았으니까, 자, 우선은 이런 사람을 잡았을 경우는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발전, 또 합리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 제가 앞전에 방금 초입부에 어느 정도 예고해 드렸지만 내가 알던 사람, 과거 사람이에요. 특히 구남친, 구여친. 오늘 약간 과거 사람이 나오는 카드가 앞전 리딩에도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사람은 이게 좀 왜 피해야 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앞으로는 뭐 질척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왜 과거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재회가 나쁜 게 아니야. 재회가 딱 되면 좋은데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솔직히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재회운이 있다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왜 안 되냐면 자꾸 여러분들의 과거 트라우마를 살리게 되는 꼴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겠죠. 내가 만났던 사람, 과거 사람을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났을 때 상처받았던 거 트라우마가 다시 돼서 진짜 악몽이 재현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과거 사람을 좀 안 만나는 게 좋고, 또 이런 사람, 자, 그럼 제가 한 분야만 너무 말씀을 드렸고, 또 피해야 할 사람이 좀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너무 연하, 너무 연상을 좀 조심하라고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께서 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무조건 과거 사람, 전남친, 구남친 막 제외 안 돼요,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뭐라고 해야, 자기 기준, 자기 고지식함 뭐 이런 것을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요나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잘못 만났다가는 바람둥이의 돌발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맺히는 스타일 있잖아. 그러니까 쭉 수틀렸다고 그냥 그만 만나자, 툭하면 헤어지자, 툭하면 다시 생각해보자, 툭하면 기분이 족같아가지고 막 역같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우선은 내가 알던 사람을 안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인도 돼요. 아는 지인, 첫 번째 포인트, 내가 알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세 번째는 구남친, 구여친이겠죠. 과거에 한때 잘 될 수 있었다가 안 되는 것도 포함이고, 어떤 내가 아는 이성 중에 한때 좀 뭔가 그 이성으로 작던 크던 좀 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이성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끊어야 할 사람은 끊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의 영향력, 긍정적인 에너지,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진짜 태양 카드가 나와.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어. 이거 좀 달 카드가 나와. 이거 어두운 카드가 나와. 이게 정말 대조가 돼요. 대조가. 자, 이 왼쪽은 만나야 할 사람, 이거는 피해야 할 사람을 뽑아본 거고요. 밑에는 흐름인데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약간 앞으로 지내시다 보면 공적인 자리나 모임이나 어떤 교육 현장,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동아리를 간다던가 모임을 간다던가 뭐 여러 방면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알게 되는 이성이 여러분들의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도 해서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